2032년 메가로시티 도쿄가 배경인 이 버블검 크라이시스의 세계관, 부머라는 안드로이드 기계 로봇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인간보다 지능이 높고 피지컬까지 좋은 부머를 어떻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정체는 나이트 세이버즈, 바이오 메카닉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룹 게놈에 의해 개발된 안드로이드들은 인간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이렇게 범죄형 메카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인공들의 나이트 세이버즈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밤에는 클럽의 가수로 활동 중인 프리스,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고 있는 린나, AD 폴리스에서 근무를 하며 경찰의 움직임과 그들의 정보망을 활용하는 네네, 그리고 이들의 리더이면서 평소에는 속옷 가게 사장으로 활동하는 실리아가 이 그룹의 멤버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원흉이자 최종 빌런 게놈사의 퀸시. ゲノム社が世界の 68% を占めてましてな、今日の我が国の繁栄に十分なる貢献をしていると自負してます。我がゲノムは健全なる企業体であることを忘れるな。 나이트 세이버즈는 정부나 AD 폴리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돈을 받고 해결해줬는데요. 私たちはご存知のように闇の仕事ですわ。信用していただくほかにないと思いませんこと？ FG フレデリック25歳 USSD 所属コンピューター技師、名前はシンシア、年齢6歳、この2名を探してもらい。 한편 프리스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프리스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느낀 나머지 멤버들은 현실적인 환복 후 출동합니다. 다행히 프리스가 있는 곳에 도착한 나이트 세이버즈. 근데 찾아야 하는 프레드릭과 신시아가 있네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이 신시아는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 우주에 떠있는 위성 병기의 연동장치였고, 프레드릭은 수배자 부머들과 작당하여 신시아를 납치, 위성 병기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주도권을 쥐려고 했던 것이었죠. 해서 전투가 이어집니다. 프리스 역시 빠르게 환복하고 오토바이를 입기까지 합니다. 멋지게 부머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는 나이트 세이버즈. 그러나 신시아를 지켜내진 못하고 신시아 역시 위성병기 작동으로 인해 그렇기에 이번 임무는 실패한 듯 귀환합니다. 위성병기로 인해 수중도시는 초토화됐고 이 사건 때문에 AD 폴리스의 레온이라는 형사가 프리스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레온은 프리스에게 관심이 많은 경찰일 뿐 오히려 프리스에게 늘 경찰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는 아군급 캐릭터입니다. 게놈사의 간부 메이슨이 등장. 프리스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며 재개발을 공표하고 이 아파트 사람들을 전부 내쫓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집안에 있는 물건을 미처 다 빼지 못한 이웃 주민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에 프리스는 아이의 복수, 이웃의 복수를 위해 메이슨을 치기 위해 게놈사로 향합니다. 메이슨 역시 당연하게도 인간은 아니었고 안드로이드, 세이버즈와 부딪힙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활동했던 실리아의 투구가 벗겨지며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실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던 메이슨. 이유인 즉슨 사실 실리아의 아버지는 게놈사의 주요 연구원이자 부머를 개발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리아의 아버지는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한 부모를 만들고 싶어 했고, 게놈의 회장 퀸시는 무기화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를 반대했고, 퀸시는 메이슨을 이용해 실리아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실리아가 이렇게 해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된 셈이네요. 한편 프리스는 나이트 세이버즈와 함께 이웃주민 복수를 마치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서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검은색 고급 스포츠카가 나타나 폭주족들에게 권선징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속이 다 시원한데? 이 검은 차에 의한 사건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지만 용의자를 물색하는 데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프리스는 오토바이 정비를 위해 레빈 박사에게가 수리를 맡기는데요. 이 레빈 박사는 나이트 세이버즈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리아의 동생 마키도 이 공업소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마키는 제트기의 엔진을 이용한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乗せろよ。いい子ね、マッキー。はい。 이러면 나 같아도 타라고 하지. 이곳은 병원. 아까 그 검은 차의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제이비 깁슨, 바로 레빈 박사의 손자였어요. 과거 폭주족들에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신의 차를 개조, 폭주족들에게 복수를 다짐한 사내였습니다. 프리스는 내내의 도움으로 그의 정보와 과거 이력들을 찾아보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는 거의 사이버 포뮬러급으로 개조된 깁슨의 차량. 또다시 폭주족들을 죽이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헌데 너무 심한 개조를 했던 탓이었을까요? 오히려 기계가 운전자인 깁슨을 지배, 검은 차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나이트 세이버즈 출동. 이렇게 깁슨은 경찰에게 넘겨집니다. 어딘가로 도망치고 있는 이들. 우주선을 가로채 지구로 도망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실비라는 캐릭터와 안리라는 캐릭터만 남겨두고 함께 탈출한 나머지 캐릭터들은 리타이어되고 맙니다. 이 실비는 지구로 와 겉으로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면서 라이더로서 프리스의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캐릭터였지만 그녀의 정체는 잭서로이드. 바로 인간의 성욕을 만족시켜야 하는 안드로이드였죠. 잭서로이드의 특성상 인간의 체액이 없이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었고, 실비는 게놈사에 들어가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 디스크를 획득하기 위해 탈출 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비는 혼자 게놈사에 들어가 작전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실비는 탑승용 로봇을 이용 전투가 벌어지고 나이트 세이버즈도 출동하는데요. 나이트 세이버즈参上! 프리스는 자신의 라이더 동료였던 실비를 쉽사리 저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비가 탑승하고 있던 로봇의 자폭 장치가 발동.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죽이는 프리스. 실비는 죽기 직전 안니에게 데이터 디스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실비의 부탁으로 데이터 디스크를 전달받은 안니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게놈사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죠. 이런 안니를 이용 라르고라고 이름을 바꾼 메이슨이 다시 등장해 그녀를 게놈사의 직원으로 둔가 회사의 정보를 빼앗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프리스는 자신의 친구였던 실비와 탈출했던 안니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인지해 그녀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라르고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안니는 프리스가 실비를 죽였다고 하며 그녀를 몰아세웁니다. まさかあなたがナイトセイバーズだなんて、シルビを殺したなんて。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라르고와 붙게 되는 프리스. 利用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になるかな。まあたかがセクサロイド一体だ。終わりだ。 안디.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위성병기를 이용 프리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얼마 후 나이트 세이버즈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쫓아다니는 캐릭터 리사. 그녀는 AD 폴리스, 바로 네네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서장 조카였습니다. 방학 기간이라 견학도 할 겸 겸사겸사 서장은 네네에게 이 리사를 맡기는데요. 인간이 죽던 뭐하든 간에 개놈사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부모를 찍어내고 있었고, 부모들이 문제를 발생시킨 곳으로 가 나이트 세이버즈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ここなら誰にも邪魔されないわ。いた。ねね 네네가 나이트 세이버즈가 아닐까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이트 세이버즈의 리더였던 실리아는 리사를 찾아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私もご一緒させてもらおうかしら。ナイトセイバーズって知ってます？正義の味方なのかな？例えばゲノムが世界を支配し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かしら。ゲノムは世の中に貢献している分いけないこともしているわ。このバランスはうまく釣り合わないと世の中が乱れてしまうと思うわ。ナイトセイバーズはそのバランスの一部なのかもしれないわね。 이게 이 애니메이션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들긴 하네요. 이때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이코 박사가 등장, AD 폴리스 건물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모든 경찰 직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리사는 혼자 빠져나오지 못해 건물 안에 갇혀있게 되는데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슈트를 입고 출동하는 나이트 세이버즈. 네네는 리사를 구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ナイトセイバーズ。うまくブーマを自爆させられたわ。 다행히 네네의 활약으로 사이코 박사가 조종하는 안드로이드를 해킹, 리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네의 정체가 나이트 세이버즈인 것을 안 리사였지만 그녀의 정체를 숨겨주며 떠납니다. 이렇게 버블검 크라이시스 OVA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악의 원흉인 개놈사에게 권선징악도 하지 못한 채 아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7년부터 91년까지 8편의 분량으로 나왔던 버블검 크라이시스는 국내에서도 비디오로 소개돼 나름 매니아틱한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허리케인 2030이라는 비디오와 바블검 크라이시스, 바블검이라는 제목으로 총 8편을 3편으로 나누어서 비디오로 출시했었고, 후에 리메이크작인 버블검 크라이시스 도쿄 2040 역시 투니버스를 통해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스토리라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AI, 안드로이드 등의 설정으로 인간과의 공존, 존엄성, 기계는 기계일 뿐인가? 창조주인 인간은 옳은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져주는 이 작품은 80년대 우수한 작화로 원조 사이버펑크 장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는 난해한 스토리 때문에 나는 글쎄 라고 생각하면서 보신 분들도 많지만,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정말 명작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요즘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미래가 조만간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부작용이 존재하는지를 무려 30년이나 앞서 내다봤다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러한 설정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도 버블검 크래쉬와 리메이크판 버블검 크라이시스 2040도 존재하지만 원작의 아성에는 크게 못 미쳐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작화도 작화이지만 애니메이션 내의 전투씬이나
오프닝씬에 80년대의 그 시티팝과 밴드 음악이 깔리면서 아주 인상적인 연출을 하는 것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여러 유명한 OST가 있긴 하지만 그중 지금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는 오늘 밤은 허리케인이라는 이 곡,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명곡 중에 명곡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정말 애니메이션만큼이나 추천드리니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은 어둡지만 4명의 주인공들이 하드 캐리하는 작품 버블검 크라이시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